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남시의 그 청동기, 그 다음에 원상국 유적, 그 다음에 한강변의 백제 유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남시 이쪽 몽촌하고 풍납하고 좀 틀린 게, 여기는 신석기, 청동기, 원상국, 뭐 원상국이라 그러면 저는 안 쓰는데 잘, 백제 초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백제까지 쫙 유물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리를 해서 이쪽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일 유명한 게 미사리 유적입니다. 미사리는 원래 섬입니다. 섬인데 이게 양쪽으로 그 한강 본류가 양쪽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서쪽이 한강 본류고 동쪽은 지류가 흘렀어요. 근데 이 동쪽 밑에 쪽에 동쪽의 지류를 막아서 지금은 올림픽 조정 경기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사리의 크기는 섬이 남북으로 4km, 동서로 한 1.5km 정도 됩니다. 미사리 유적을 발굴한 것은 1987년에서 92년까지 3번에 걸쳐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아까 뭐 원상국 그랬는데 원상국이 아니라 백제 초기죠. 백제 시대까지 짙어, 토기류, 고상식 건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제 시대의 밭이 상층, 하층, 2층으로 대규모로 발견됐어요. 어마어마한 게.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나왔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유적은 백제 시대 거하고 이렇게 같은 면에서 나왔고, 수열 주거지, 그 다음에 저장공, 저장하는 이렇게 구멍, 그 다음에 고상식 건물, 그러니까 높은 건물이죠. 그 다음에 책열, 이렇게 성책이죠. 목책으로 쭉 만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철기 시대, 그러니까 뭐 BC 한 300년에서 우리가 기원 전까지 이쪽을 뭐 초기 철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거지가 나왔어요. 주거지가 원형, 장방형, 방형, 철형 튀어나온 거, 그다음에 여자형 네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뭐 그 어디야 풍납토성에서 이게 나왔다고 뭐 굉장히 뭐 저기 하는데, 이미 미사리에서는 나와버렸죠. 그다음 뭐 화덕이 돼 있는. 그다음 백제 시대 주거지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상국 시대 주거지와 동일면에서 있다. 그다음에 백제 시대 유구로는 수열 주거지, 저장공, 고상식 건물, 그다음에 또랑, 그다음에 밭, 그다음에 여기 주거지는 원형, 말각, 장방형, 육각형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밭은 상하로 나오는데 1700평, 그다음에 3000평, 굉장히 크죠. 이런 밭이 두 층에 걸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백제 시대 집자리, 온돌, 저장공, 밭유리.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시루라든가 삼족토기, 고배, 말뼈, 새 화살촉, 또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벼루도 나왔어요. 농기구도 나오고 벼루도 나왔어요. 그럼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는 이 도강지점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둔전을 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전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유사시에는 말을 타고, 벼루라는 건 뭐예요? 붓으로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적이 쳐들어왔다고. 그래갖고 말을 달려서 거기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생겼냐? 이거예요, 이거. 자, 요게 미사리 섬입니다. 요게 당정섬이에요. 지금 이 섬이 없어졌거든요. 왜 없어졌느냐? 이게 자꾸 물에 잠기니까, 여기 이거 지금 왜 발굴했냐면, 여기다가 이제 제방을 쌓는 거예요. 여기 있는 흙을 퍼다가. 그래서 이 섬이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또 생겨요. 자, 이게 그 당시에 나온 주거지입니다. 철자형. 이게 백제시대 밭, 백제 삼족토기, 쇠 화살촉,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하남시에는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 나와요. 우리 서울에서 고인돌이 제가 보니까 뭐 저기 구로동에 다 찌그러지는 고인돌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엄청났어요. 왜 그러냐? 광암동, 이 광암동이라는 게 뭐냐? 넓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넓은 바위. 왜 넓으냐? 뭐예요? 고인돌이 넓잖아요. 판석이. 그래서 넓은 바위야. 여기 보면 광암동 남박 넓은 바위 마을. 이름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여기 고인돌이 있어요. 한 5기 정도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뭐라고 그러냐? 오형제 바위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 세종대 박물관에서 이걸 발견했는데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안각화가. 그리고 성열이 있는 거. 이건 뭐 저도 봤고. 이 안각화는 저도 처음 저기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겼냐. 이거 지금 하남시 그 시청 앞에다 옮겨놓은 거야, 이게. 오형제 바위 중에서 4개를. 그리고 요게 얼굴 탁번한 거예요. 얼굴이죠. 이게 눈알이고, 입이고,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망월동 유적에서는 주거지하고 구덩이 유적 나왔어요. 덕풍동 유적에서는 이게 이제 수리골이라는데 수리골. 이 수리골이라는 건 뭐냐면 정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으뜸되는 마을. 그런데 여기서 뭘 찾았냐면 우리 저 백제문화연구회 한종섭 회장이라는 분이 저랑 이제 같이 조사를 하다가 여기서 뭘 찾냐? 거북바위를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백제시대 저기 유물도 수습하고 저 토기 같은 거. 그래서 여기가 마한시대 소도가 있었던 데구나. 그래서 수읍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2005년에 세종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 이제 최능필 교수라는 분한테 이 얘기를 해줬더니 이제 아마 그걸 발굴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 제사유적이 나왔고 민무늬 토기, 구멍토기, 뭐 이렇게 그물추, 돌도끼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대요. 그 발굴 보고서에.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거북이 모양 같이 생겼죠? 여기 이제 발굴할 때 당시 모습입니다. 여기 덕풍동, 수리골, 주거지 이런 청동기 유적이 줄줄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삼국 시대의 주거지도 나왔어요. 여기 뭐 다른 것들도 이제 많이 나왔고 고인돌도 뭐 여러 군데 또 나왔습니다. 근데 원삼국 시대의 거는 덕풍동 구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청동기 시대 주거지 2기, 원삼국 시대 주거지 10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형태는 말각 방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게 경질 무문토기, 탈알문토기 이런 것들이 나왔고, 숫돌이라든가 만호 옥으로 된 것, 방추차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거지예요. 원삼국 시대. 요게 청동기 시대 거고, 요게 원삼국 시대 저기 유물들, 토기 유물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건 이제 이병도 박사가 소개한 건데 사남시 선동에서 명문기화가 나왔습니다. 1925년 암사동 점촌 부근에서 북한 수국 해구선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명문기화가 난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명문기화가 나왔는데 이거를 풀기를 뭐라냐? 북한에서 수명한 나라의 도진선이다. 도진이라는 거는 나루터죠, 나루터. 나루터에서. 그래서 여기는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은 고덕천이라고 부르는데 고덕천 말고 계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낸 거죠, 계내. 이제 거기 향토사학자분이 이제 가르쳐줘서. 이게 개예요. 다리 여러 개 달린 개. 근데 걔네는 어디서 흘러내려오냐면 하남시 충동 거기 보면은 향교고래라는 고개가 있어요.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꼭대기에 개두절이라는 절터가 있었대요. 그 밑에 조그만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그 이성산성 밑인데 여기가 발원지예요. 그래갖고 쭉 내려가서 한강하고 만나는 데가 뭐냐면 해구예요. 그러니까
걔네의 하구라는 얘기죠. 여기에 뭐가 있었냐? 도진, 나루터를 지키는 관청이 있었대. 그 관청에서 쓰이던 기와다 이거예요. 왜냐면 기와라는 것이 아무데나 못 써요. 민간은. 어디서 쓰느냐? 왕궁, 사찰, 관청 세 군데밖에 못 씁니다. 자, 그러면 해구가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써요? 일제시대 지도거든요. 이게 걔네라고 써 있죠? 해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갖고 한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구죠? 여기가 해구라는 얘기예요. 해구.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성산성에서 흘러내려온 걔네와 망월동에서 시작한 뱅계가 합해지면 이게 뱅계예요. 이게 뱅계. 여기 합해져 갖고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이 산이 있거든요. 이 산을 뭐라 하냐면 강악산이라고 불러요. 거기 향토사학자분이 강동문화원 원장하시던 분이 이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후미계, 귀신계, 장승계라고 부르는 곳이래요. 거기가. 근데 여기 보면 해구 요 강악산 밑에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개살, 개내골 이렇게 부른대요. 딱 맞잖아요. 왜 개살이에요, 개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분 집이 어디냐면 여기인가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 강악산 밑에. 그러니까 여기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내 여기 보면 여기 구산토성이거든요. 요게 뱅계예요. 요게 개내예요. 이렇게. 요 두 개의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요 뱅계도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태종이 그 하남 유효성에 갔다가 석도에 와서 잤다 그랬잖아요. 상황하고. 그게 이 석도가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일로 와서 지금 여기 나루터가 있잖아요. 여기 일로 오셔갖고 여기서 건너가서 여기 섬이라고. 여기 석도에서 주무신 거라고. 딱 맞는 거죠. 자, 백제 시대의 제방유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봉기의 기루왕조에 큰 비가 여러 날 와서 거의 열흘 동안 온 거죠. 그래서 한강에 물이 넘쳐 민가를 떠내려가고 허물어졌다. 관청에 말하여 수해를 입은 전답을 보수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한강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도의 동쪽에 홍소가 나서 산이 무너졌다. 관청에 얘기하여 제방을 수리하였다. 그러니까 한강변에 제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로왕 때는 대대적으로 한강변을 따라 제방을 쌓았는데 사성의 동쪽에서 숭산의 북쪽까지 이르렀다. 여기 지명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사성이고 하나는 숭산이에요. 숭산은 이미 얘기했죠. 검단산이라고. 이병도 박사도 인정했고. 자, 남한비사에 이분은 향토사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남한비사라는 책에 하남시에 있는 뱅계라는 지명이 나온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뱀같이 구부러지고 긴 토루가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어디에? 뱅계. 그래서 제가 1960년대 지도를 보니까 신장로에서 쭉 흘러서 구산토성에서 꺾여서 고덕천으로 들어가는 뱅계가 있었다. 자,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사포라고 나와요. 사포. 사포 또는 사천. 이거를 뱅계라고 한대. 뱅계. 자, 어떻게 생겼냐? 여기입니다. 이게 뱅계예요. 요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뱀사자 사천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사포라는 한국 그 나루터도 있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검단산 아래에 하남시의 창우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검단산 제일 끝입니다. 그 하남시 쪽으로. 거기에 제방유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로변에 거기 이렇게 강물이 조그만 냇가가 있거든요. 거기 소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토루가 남아있는데 토루가 높이가 10m, 폭이
윗부분의 폭이 13m, 길이가 17m. 이게 어떻게 생겼나? 이겁니다. 이걸 제가 찍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제 방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려버렸죠. 이게 제 방이에요. 그 다음 제 방이 이거예요. 요 사이에 제 방이 하나 더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딨냐면 도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토루가 있어요. 이건 이제 거기 상토사학자분이 이철재라는 분이 가르쳐 주시는데, 거길 찾아보니까 마근댐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방어시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장 이동인데 신평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마을 전체가 그 제방 위에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강물이 넘칠 때도 거기까지 강물이 안 올라왔대요. 한 번도. 근데 그 옆에 덕풍천이라는 하천이 흘러요. 근데 거길 갔다가 이제 KBS하고 조사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은 안 나갔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도 뭐라 그러니까. 거길 포크레인을 팠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토로가 있는데 그 토로 밑에 2열로 석축으로 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석축 있는 거기에서 뭐가 나냐? 통일신라 시대에 토기편이 나왔어요. 그 시대에 또 개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생겨 먹었냐?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토축이거든요. 여기까지 굉장히 길죠. 마을이 여기에 올라가 있어요. 이 신축 건물도 있어요. 자, 지금 여기입니다. 밑에요. 여기서 이 정도예요. 이게 지금 사진을 이상하게 찍어서 그렇지 정면으로 이게 다 너무 길어서 안 나와서 이렇게 한 건데, 가서 보면 실제로 보면 놀라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망월동 장수초등학교가 있는 데를 조사해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높아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어요. 일직선으로 돼 있고, 동쪽으로는 신평리, 아까 그 마을, 서쪽으로는 구산토성이 보인다. 이게 어디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창울이죠. 여기 검단산이고, 창울이, 덕에, 신평리, 나룰, 방탱이, 장수동, 구산토성. 이 일제시대 지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 방은 어디 있느냐? 이쪽이죠. 여기다 제 방을 쌌죠. 근데 이게 여기서 보세요. 쭉 제 방 표시 나오죠. 요거. 여기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거를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거. 이쪽은 미사리예요. 여기 소나무 밭을 보세요. 쭉 일직선이에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토로가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자, 또 하나. 김현우 씨가 이제 찾은 건데, 해동 지도에 보면은 연화연이라는 이제 조선시대 지도죠. 여기에 제방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 언이라는 거는 제방이거든요. 그리고 여지도서에도 뭐라고 되냐면, 둘레가 1814척이고 높이가 8척이다. 그러면은 높이가 8척이면 38이 24. 한 2.4m 정도 된다는. 그 다음에 광주 부지에는 광주 부읍지하고 연화연이 표기되어 있고, 서부면에 있다. 지금 하남시 고골이 광주 서부면이거든요. 근데 이것과 같이 화리동 제언이라는 것도 여지도에는 뭐라고 표시되냐면 창우리 부근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제방이 다 어디? 지금 하남시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게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까지도. 그게 이제 지금 이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도. 여기 보세요. 신평리, 나룰, 방탱이, 장수. 이제 지금 이게 그 조정경기장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걸 막아버린 거죠. 이쪽으로 흐르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본류예요. 이게 당정섬이고, 이게 본류가 흐르고, 이쪽에 지류가 흘렀던 거예요. 이렇게. 이걸 막아버리고, 여기 조정경기장을 만들고, 원래 이게 덕소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도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당정섬으로 해서, 여기 보면 표시 있죠.
여긴 깊어서 못 건너요. 여기로 건넜대요. 여기 요 허리밖에 여기밖에 안 온대. 가슴밖에. 여기로 지나서 여기도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군사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파갖고 여기다 제방을 쌌더니 이 섬이 없어졌어요. 지금 다시 생겨요. 자, 그러니까 이 백제 시대에 이 제방이 풍납토성이나 몽천토성에는 없어요. 그리고 숭산이라는 데가 없잖아요, 일단. 자, 그러면은 이게 구산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성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숭산이 여기 보세요. 이 숭산이 검단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구산토성까지 사성까지 여기 제방이 다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아파트 져서 아마 다 날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백제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아차산 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 온조왕이 이제 천도를 한 후에 한강의 서북 쪽에 성을 쌓고 한성의 백성들을 그곳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그러면 서북 쪽이 어디냐? 아차산이란 말이에요. 그 아차산에 유적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아차산 장성이 있고 하나는 아차산성이 있어요. 대부분은 아차산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데. 근데 아차산성을 발굴했어요. 이게 뭐냐면 전체 둘레 1km 정도의 태백식 산성인데 1999년 서울대 박물관에서 발굴을 했는데 석축의 그러니까 흙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걸 걷어내니까 석축 성벽이 나오는데 7세기 정도로 보고 있고 성내에서 대형 초석 건물, 연못 등이 발견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한국국어환경연구소가 2005년에서 2018년까지 발굴했는데 외벽에 보축 성벽하니까 이건 신라 시대거든요. 그 다음에 출수구, 물이 빠지는 구멍, 물 들어오는 구멍, 집수지, 물을 먹어야 될 거네요. 집수지. 근데 도수로 이렇게 물을 구들 이런 게 발견. 그 다음에 이제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 평탄지를 발굴해 갖고 거기서 그 장대지도 발굴했는데 이게 대형치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평탄지에서 10개의 건물지를 했는데 1호 건물지는 9세기까지 내려가요. 그건 백제시대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아차산 장성 유적을 우리가 이제 거기 향토사학자분의 안내를 받아서 가봤어요. 기원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 뒤에서부터 기어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 뭐냐면 토성으로 쌓였어요. 그래서 아차산 능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데 중간에 석축으로 바뀌어요. 토축이. 그런데 거기를 조사하는 동안에 이 백제문화연구회 한정섭 회장이 거기서 뭘 발견했냐. 백제시대 삼족 토기를 주웠어요. 그러니까 백제시대에 축적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쭉 가면서 망우리 공동묘지를 지나서 교문리까지 연결이 돼요. 쭉 장성이. 그랬는데 어떻게 생겼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게 토축이죠. 양쪽에 성이에요. 성. 이게 올라가다가 지금 보세요. 이게 아차산성입니다. 이게 지금 올라가서 일로 붙어요.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거죠. 왜? 이게 아차산성입니다. 이건 치고, 이게 이제 장대지. 이건 성벽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쌓은 것이 뭐냐. 이 아차산성은 아직 조사가 끝난 게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아차산 장성만큼은 백제시대에 쌓은 거다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로왕의 무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로왕이 잡혀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제중걸루와 고이만년은 원래 백제 장군인데 이제 그 고구려로 튀었다 그랬죠. 근데 왜 갔냐 이거 왜? 이 사람 때문에 계로왕이 죽은 거거든요. 그거는 하남시에 전설이 남아 있어요. 도미 부인이 있어요. 도미 부인. 그 계로왕이 도미 부인 보러 수청을 들라고 그러고 도미의 눈가를 빼갖고 배에다 싣고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 도미 부인이 뒤쫓아가잖아요. 이 도미 부인의 시동생이 제중걸루랍니다. 이건 하남시 전설에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동네에 보면 도마치라는 지명이 남아 있어요. 거기가 도미가 살던 데예요. 도마치. 도미가 살던 언덕이란 말이에요. 언덕 진짜. 근데 이 끌려가서 여기 뭐라 했어요? 3번 침을 뱉고 대증걸루가 지금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형의 원수를 형하고 형수 침을 받고 너는 이런 죄를 져서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 포박을 해서 아차성 아래로 보내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차상 밑에 우미네라는 동네가 있어요. 구리 쪽에. 여기에 가보면 바위 위에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어디에 묻습니까? 흙에 묻어요. 근데 여긴 바위 위에 묻었어요. 그건 뭐냐면 역천입니다. 역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신을 욕보이는 거예요. 왜 안 썩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걸 이도학 교수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도학 교수가 이거 괴로왕 부인 아니요? 저 무덤 아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런데 잽싸게 써버렸어요. 괴로왕 무덤이라고. 이제 나랑 토론 끝나자마자. 근데 이 무덤에서 보면 어디가 보이냐? 저 하남시가 보입니다. 거기서 제가 찍은 거예요. 여기가 하남시잖아요. 여기 구산토성. 그러니까 이 무덤이 괴로왕의 무덤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차산 아로를 끌고 가서 죽여버렸으니까. 목을 쳤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남시에 관계된 이제 스킵을 한 거죠. 스킵. 그러니까 뭐냐면 도성체제와 하남시 고골이 이렇게 잘 맞고 있다라는 걸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의 유적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